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솔직히 병원에서도 제약회사에서도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러분이 평생 당뇨 환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매달 병원에 와서 약을 타가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요. 저는 50년간 내분비내과 의사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더라고요. 합병증 걱정에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올바른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졸업할 수 있어요. 실제로 10년 넘게 하루에도 몇 번씩 손가락 찔러가며 혈당 재던 분이 단 7개월 만에 모든 약 끊고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신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이제 제 진료실에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성적표처럼 받아보는 그 당화혈색소 수치 있잖아요. 그게 사실 여러분 몸의 절반 진실만 보여준다는 걸 아세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 수치에만 매달려요. 6.5% 미만 나오면 내가 관리 잘하고 있구나 안심하고 7% 넘어가면 이제 합병증 오겠다 절망하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55년간 봐온 건 뭐냐면요. 당화혈색소는 완벽에 가까웠는데 몇 년 뒤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걸 상상해보세요. 독의 구멍이 뻥뻥 뚫려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위에서 더 많은 물을 더 세게 부어서 수위만 간신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당화혈색소는 독 안의 수위일 뿐이에요. 독 자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고요. 진짜 몸 상태를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세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 해요.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라는 열쇠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저항성이 높다는 건 세포의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가 잘 안 들어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인슐린 분비능 검사예요. 여러분의 췌장, 그러니까 인슐린 열쇠를 만드는 공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죠. 세 번째는 모세혈관 상태 검사입니다. 온몸 구석구석 퍼져있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이미 막히거나 터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대기업 부장이라는 40대 중반 남성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회식도 자주 하고 불규칙하게 드시는데도 당뇨약 꾸준히 드시면서 당화혈색소를 6.3%로 완벽하게 유지하고 계셨거든요. 본인도 나는 관리 잘하는 모범적인 환자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 세 가지 추가 검사를 제안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원장님, 저는 당화혈색소도 좋은데 굳이 비싼 검사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장님, 회사에서도 보고서 결론 숫자만 보시진 않잖아요?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데이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마지못해 검사에 동의하셨는데 일주일 후 결과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당화혈색소는 분명 6.3%였는데 췌장은 정상인의 3배나 되는 인슐린을 미친 듯이 뿜어내고 있었어요. 인슐린 저항성 수치는 최악이었고 모세혈관 검사에서는 이미 초기 망막병증 징후까지 보였거든요.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몸속은 이미 전쟁터였던 거죠. 다행히 이분이 진짜 몸 상태를 알고 나서는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술자리 줄이고 맵고 짠 음식 끊고 점심시간마다 회사 주변을 30분씩 걸으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근본 치료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진실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들처럼 뚱뚱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른데 혈당이 높은 분 계세요? 그럼 잘 들으세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게 바로 서양인 당뇨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형 당뇨의 가장 큰 비밀이거든요. 보통 당뇨라고 하면 뭘 떠올리세요?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배 나온 비만한 몸 떠올리시죠? 실제로 서양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살 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 절반은 전혀 비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체중인 마른 당뇨 환자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살 빼면 혈당 좋아져요 라고 말하는 건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것과 같아요. 정말 위험하고 무지한 처방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눈물로 하소연하세요. 원장님,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마른 체질인데 왜 혈당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밥 한 숟가락만 더 먹어도 혈당이 춤을 추니 먹는 게 두려운데 그렇다고 굶자니 여기서 살이 더 빠지면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무조건 체중 감량하라고 하거나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제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췌장 기능을 더 망가뜨리고 근육을 소실시켜서 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억울하고 분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모든 신체 조건이 동일한 한국인과 서양인을 비교했더니 한국인의 췌장 크기는 평균적으로 12%나 더 작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은 무려 36.5%나 떨어졌다고 해요. 정말 억울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로 치면 경차 수준의 작은 엔진을 가지고 태어난 셈이에요. 그런데 서양인들처럼 대형 트럭처럼 음식을 싣고 달리려고 하니까 엔진이 금방 과열되고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양인에 비해 훨씬 젊은 나이에 훨씬 마른 체격으로도 당뇨에 걸리기 쉽고 한번 당뇨가 생기면 췌장이 금방 지쳐버려서 악화되기도 훨씬 쉬워요. 제가 치료했던 60대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교직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정말 고운 분이셨어요. 키 160cm에 몸무게 45kg, 누가 봐도 가녀린 체격이었는데 당화 혈색소가 10%를 넘었어요. 깊은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 계셨죠. 젊은 시절부터 늘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차가웠던 자신의 체질을 원망하시면서 음식을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혈당을 올리는 적으로 여기고 계셨어요. 저는 이분한테 체중 감량이 아니라 오히려 췌장 기능 회복과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는 치료에 집중했어요. 약해진 췌장 기능을 되살리고 기력을 보충하는 한약재를 처방하는 동시에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서 근육량을 늘리도록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음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먹는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상담하며 마음을 어루만져 드렸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3개월 만에 오히려 체중이 5kg 늘어서 보기 좋게 살이 올랐는데 혈당은 거짓말처럼 안정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진료 마치고 나가시던 날 그분이 제게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지난 주말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빵집에 가서 맘껏 빵을 먹었어요. 혈당도 괜찮았어요. 이제야 다시 살맛이 나네요. 그 순간의 감격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마른 당뇨 분들을 위한 팁을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세 교정이에요. 평소에 구부정한 등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췌장이 위치한 등 쪽 흉추 7, 8번 주변의 압박을 줄여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두 번째는 환기차예요. 예로부터 기력을 보하고 췌장 세포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환기라는 약재를 구해서 차로 연하게 끓여 물처럼 수시로 드시면 정말 좋아요.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마른 당뇨라면 치료법이 서양인과 달라야 해요. 살 빼야 한다는 낡고 위험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나의 작고 약한 췌장을 어떻게 보듬고 회복시킬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해요. 자, 이제 3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긋지긋한 당뇨약을 끊고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미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대 원칙과 궁극의 식사법이에요. 이 2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 몸이 약 없이도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저녁 공복 4시간 원칙이에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최소 4시간 동안은 맑은 물 외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세요. 과일 한 조각, 우유 한 잔, 견과류 한 줌도 안 돼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루 종일 시달린 여러분, 췌장이 비로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특별히 어려운 운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든 찾으세요. 특히 우리 몸 근육의 70%가 모여있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근육이 뭐냐면요. 혈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와 같아요. 운동을 통해서 이 창고 크기를 늘려놓으면 식사 후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안전하게 저장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벽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내려갔다 올라오는 벽, 스쿼트나 실제 의자를 뒤에 놓고 앉았다 일어나는 의자 스쿼트로도 충분해요. 3번째는 질 좋은 수면이에요. 매일 밤 최소 7시간 이상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서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이 코르티솔이 간에서 포도당을 뿜어내게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폭등시키는 주범이 돼요. 이 3가지 원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스스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가 있어요. 바로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탁상 달력이에요. 저는 제 모든 환자분들한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공복 혈당을 재서 이 달력에 직접 숫자를 적게 해요. 그리고 그날 혈당이 유난히 높거나 낮은 날에는 그 이유가 뭘지 어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삼겹살에 소주,
11시 취침했으면 185, 저녁 6시 식사 후 4시간 공복, 80 안에 30분 산책, 10시 취침했으면 115, 이렇게 말이에요. 이걸 3개월만 꾸준히 기록하시면 여러분이 그 어떤 명의보다 여러분 몸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최고의 주치의가 될 수 있어요. 뭘 먹고 언제 자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데이터로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식사법에 대한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궁극의 팁이 있어요. 바로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식사할 때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부터 드시지 마세요. 첫 번째로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방어막을 쳐줘요. 그 다음으로 두부, 생선, 고기,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밥을 평소의 절반만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당뇨에 좋다는 특별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1000배는 더 중요해요. 설탕, 밀가루,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온갖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 이런 걸 먹지 않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라면 한 그릇, 과자 한 봉지에 안 먹는 게 당뇨에 좋다는 값비싼 영양제를 평생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저녁 공복 4시간, 하체 근육 운동, 질 좋은 수면 7시간, 거꾸로 식사법. 여러분 몸이 약이라는 외부 도움 없이도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내재된 힘을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더 이상 평생 당뇨 환자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살 필요 없어요. 당뇨는 졸업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제 모든 걸 걸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